1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저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기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국가배상의 책임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둘 다한테 책임이 있죠.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이게 사무기속 주체죠. 사무가 기속된 주체, 그러니까 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 보통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기속 주체고 공무원의 봉급,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 이게 비용 부담자인데 보통 국가죠. 이렇게 사무기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당연히 사무기속 주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다음 2번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자, 이거 맞죠? 선지를 굉장히 길게 썼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공무원의 직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다. 다음 3번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이렇게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공공의 영조물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 4번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맞죠?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공무원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매우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를 되게 길게 썼는데 사무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 사무기속 주체, 비용 부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사무기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에게 선택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사무기속 주체이든 비용 부담자이든 누구에게든 선택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신 기출로 나온 건데 손해를 배상한 자는 실제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기속 주체가 국가배상을 청구받아서 배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실제 책임자가 비용 부담자였더라. 그러면 사무기속 주체는 비용 부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가배상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임사무이든 자치사무이든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양벌규정 같은 경우는 자치사무의 경우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됐었죠. 그거랑은 다르다. 제가 국가배상은 웬만하면 인정된다. 웬만하면 청구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기출에서 사무기속 주체는 지자체로 나오고 비용 부담자는 국가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예로 지자체는 교통신호기를 설치 관리하고 이 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죠. 국가는 비용을 부담한다. 지방경찰관의 봉급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사무기속 주체는 지자체, 비용 부담자는 국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음 2번 이것도 선지가 길지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배상의 성립 요건은 개인의 이익 보호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나온 거죠.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맞다. 이래야 국가배상이 성립된다는 거죠. 다음 3번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 목적의 시설물이다. 제가 짧게 줄인 거예요. 영조물은 권한 없는 사실상 관리도 포함된다. 이게 엄청 자주 나오고, 개인 소유라도 공공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면 영조물이다. 이건 특이하죠? 이 두 개가 계속 나옵니다. 선지 보면 공공의 영조물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리고 영조물이 맞는 거, 영조물이 아닌 거, 기출에 몇 개 안 나왔어요? 철도 관련된 것들, 대합실, 승강장 이런 거 영조물 맞고, 도로 관련된 것들, 보행자 신호기, 차량 신호기, 그러니까 신호등 얘기하는 거죠. 요거 영조물 맞고, 자연 관련된 거, 하천도 영조물 맞다. 영조물이 아닌 거, 설치되지 않은 옹벽, 노선 인정, 공용 개시되지 않은 도로, 요게 자주 나와요. 노선 인정, 공용 개시되지 않은 도로는 영조물 아니다. 다음 4번. 요것도 참 자주 나오죠. 공무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공무원이 변제했다면 공무원은 국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보면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맞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기출에 나왔던 것만 단순하게 정리해놓고 외우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 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틀렸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둘 다 책임이 있죠?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이 있고, 지자체는 사무 귀속 주체로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 사무 귀속 주체 둘 다한테 책임이 있다. 둘 다한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그러면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답 1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출을 확실하게 암기했다면 이런 거를 빨리 풀고 넘어가서 시간을 아낄 수 있죠. 다음 2번. 똑같이 계속 나오죠. 헌법재판소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했는데 불복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맞다. 다음 3번.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맞다. 요거 무슨 말이에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는 사무 귀속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사무 귀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손해를 배상한 자는, 예를 들어서 사무 귀속 주체가 손해를 배상했는데 내부 관계에서 따져보니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비용 부담자였던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사무 귀속 주체가 비용 부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 요거 맞다. 요거는 처음 본 선지긴 했는데 충분히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1번을 답으로 줬기 때문에 3번을 몰랐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다음 4번.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거 맞죠? 국가배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망보상금을 받을 때 이게 가능은 한데 국가배상의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4번 선지에서는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맞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무귀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사무귀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걸 물어본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교통신호기가 고장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이럴 때 지자체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해서 교통신호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귀속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은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지자체다. 그리고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은 국가다. 지자체와 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선지 보면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틀렸죠? 지자체와 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사무 귀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 둘 다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건 틀린 선지고. 그리고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지자체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교통신호기 관리를 위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의 경찰관들이죠. 하지만 사무 귀속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은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지자체다. 요게 국회식 8급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요건 나올만 하죠. 다음 2번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났더라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이 됐더라도 법관이 위법 재판을 했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곧바로 법관의 불법행위 인정되는 거 아니다. 고의과실을 따져봐야 된다. 계속 나오죠.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맞다. 다음 3번 사무귀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 사무귀속 주체랑 비용 부담자 둘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를 배상한 자가 실제 책임자랑 다를 때 손해를 배상한 자는 실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상식적이죠? 선지 보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다음 4번 국가배상을 먼저 받고 사망보상을 받는 건 가능은 한데 사망보상 시 먼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먼저 받고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맞다. 먼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요거랑 같은 말이죠. 다음 문제 3번 국가배상법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맞죠?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맞다.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맞죠. 다음 2번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아요. 2번 선지에서 영조물이 뭔지 아주 자세히 정리해놨죠. 요거로 이해를 하고 자 문제 풀 때는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영조물이 맞냐 틀리냐 요걸 계속 물어봐요.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영조물에 포함됩니다. 다음 3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선지인데 이것도 깃줄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영조물의 하자라는 거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영조물의 하자라고 볼 것이냐 영조물의 하자라고 본다. 이런 게 예외적으로 옳은 선지죠. 강한 수사가 나오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 다음 4번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게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것도 맨날 나오는 선지죠. 공용 게시가 되지 않은 도로는 영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조물의 하자는 무과실 책임이고 면책 사유의 규정도 없다 그랬죠. 선지 보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공무원의 과실이 없더라도 영조물의 하자가 있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맞죠? 이 민법 얘기는 뭐냐면 민법 758조에 사인 점유자의 면책 사유가 나와 있어요. 요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하지만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관리를 잘 했으면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런 면책 사유가 영조물의 하자에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2번, 영조물이라는 거는 국가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 목적의 시설물이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요거. 권한 없는 사실상 관리도 영조물이다. 개인 소유라도 공공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면 영조물이 맞다. 선지 보면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다. 다음 3번, 원래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는 거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로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선지는 자주 봤죠. 수인 한도를 넘으면 예외적으로 뭐가 인정된다. 이런 거예요. 선지 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사회 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맞다. 다음 4번, 영조물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기출로 나온 것도 많지 않고. 자, 그런데 웬만하면은 영조물이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합실, 승강장, 보행자 신호기, 차량 신호기, 하청까지 영조물이 맞아요. 웬만하면 영조물이 맞는데, 그러면 영조물이 아닌 걸 오히려 외워야겠죠. 공사 중인 옹벽, 노선 인정, 공용 개시되지 않은 도로, 이런 거는 영조물이 아닌데 공통점이 있더라. 뭐냐? 국가나 지자체가 아직 관리를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하자 여부를 다툴 수 없는 거죠. 공사 중인 옹벽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옹벽도 공용 개시가 되지 않은 거죠. 아직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다. 노선 인정, 공용 개시되지 않은 도로도 마찬가지고 아직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러면 영조물이 아니더라. 선지 보면 도로의 노선 인정, 공용 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다음 문제 1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건설회사 A는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관한 수용 재결을 받았다. 선지 봅시다. 1번,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거 틀렸죠?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다음 2번,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죠? 답 나왔죠? 자, 여기서는 뭘 봐야 돼요? 갑은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게 토지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게 보상금이면 토지가 수용되는 거를 찬성하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는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나는 땅을 팔기 싫다, 땅이 수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죠. 선지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다. 2번 답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려운 선지가 아니었다. 1번도 자주 나오는 선지였고. 다음 3번, 갑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손실보상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손실보상은 당사자 소송이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4번,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건물과 토지의 인도는 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명도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잖아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죠.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만 가능하죠.
이 대표적인 예는 건물 철거 의무가 있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국가배상이랑 손실보상이랑 뭐가 다른지 먼저 봅시다. 국가배상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배상해주는 게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손실보상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매수하는 것. 요거는 적법행위예요. 국가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거고,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다. 국가가 공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 보통은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토지예요. 토지를 강제로 매수한다. 돈을 주고 사는 거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알아두고 요걸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세한 것들을 알아봅시다. 선지로 가서 1번 수용 재결에 불복하거나 이의 재결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해서 사업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라고 얘기하죠. 선지 보면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요게 수용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틀렸죠. 토지 수용 절차를 간단히 보면 사업 인정 고시를 합니다. 같은 말로 공익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거고, 그러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절차를 거치냐? 일단 협의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랑 보상금 협의를 시도한다. 여기서 협의가 되면 끝나는데 토지 소유자랑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협의 불성립 시 강제 수용을 위해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재결을 내리게 되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 수용이고, 여기 지문에서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2번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데,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보상금이다. 토지가 수용되는 건 찬성하는데 수용 재결에서 나온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하겠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토지다. 나는 토지 수용에 반대한다. 그러면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에서 보면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누군지도 자주 물어봐요.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하게 되면 얘는 당사자 소송이고 사업 시행자가 피고다. 반면에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은 당연히 항고 소송이죠. 취소 소송이니까.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다음 3번 여기서 보면 갑이 보상금 증액을 위해 이렇게 돼 있죠. 보상금이 목적이면 토지 수용은 찬성하고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근데 이 보상금 증액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선지에서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되는 거고. 다음 4번 요거는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가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아니다. 요걸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요?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아니다. 선지 보면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 대집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틀렸다. 다음 문제 2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협의 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거 맞죠? 자, 이 문제는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느 단어이든 간에 사법상 계약이고 민사소송이다. 그러면 1번이 답이죠. 이럴 때 1번을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기출을 확실하게 암기해라. 기출에 나왔던 거는 보자마자 OX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1번을 쉽게 냈기 때문에 2, 3, 4번을 매우 어렵게 줬어요. 자, 다음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 이거 모르죠? 얼핏 읽으면 맞는 선지 같단 말이에요. 얘가 틀린 선지다. 왜 틀렸냐? 엄청 어려운데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면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라서 틀린 선지였다. 이걸 처음 보고 어떻게 맞힐 수 있겠어요? 매우 어려운 선지였다. 다음 3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건 모르죠. 처음 보는 선지고 하지만 얘는 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특별조치법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매수 청구권을 인정했으면 적절한 손실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틀릴 확률이 높다 생각을 했다.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왔을 때는 물음표를 치지만 해석을 해보고 옳을 확률이 높다, 틀릴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1번이 옳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거 알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둔 것은 적절한 손실 보상에 해당한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틀린 선지. 다음 4번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죠. 이건 확실히 아는 선지죠? 일괄 보상을 요구하면 일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기출을 확실히 마스터했다면 1번 답 찍고 넘어가고 2, 3, 4번 선지는 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협의 취득, 보상 합의 이런 단어 나오면 사법상 계약이고 손실보상 아니다. 사법상 계약이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되고 손실보상이 맞다면 공법상 걸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거예요. 선지 보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협의 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맞다. 다음 2번 이게 매우 어려운 선지였는데 토지보상법 72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용하는 토지란 거는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잠깐 사용만 하는 거예요. 사업 인정 고시 후 아래의 1, 2, 3에 해당하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1, 2, 3이 뭐냐? 1번 토지의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번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이게 2번 선지죠. 3번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토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번 선지에서는 엄청 어렵긴 했죠.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는 매수 청구를 하고 토지 수용위원회에는 수용 청구를 하는 거다. 선지 보면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거죠. 매우 어려운 선지였고 나왔으니까 암기해야죠. 다음 3번 요것도 어려운 선지였어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헌재 1998년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 하락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같은 헌재 결정이에요. 1998년 헌재 결정에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둘 다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라는 거는 수인 한도를 넘어선 부담인 거죠. 자 이럴 때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럴 때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사항이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또 토지 소유자가 이 특별조치법도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2004년 결정에서
특별조치법에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보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적절한 손실보상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요런 히스토리가 있다. 3번 선지가 헌재 2004년이죠.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다. 틀렸죠? 위헌이 아니고 적절한 손실보상이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주었으면 충분히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헌재 1998, 요 두 가지도 국가직 지방직 구급은 아니지만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암기합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 하락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있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다음 4번 여러 토지의 소유자가 한꺼번에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 보면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틀렸죠? 일괄 보상을 요구하면 일괄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자, 요거 일단 모르죠. 저도 처음 본 선지였어요. 하지만 옳을 확률이 높다 생각했다. 왜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하천수 사용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냐 그리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맞냐 이걸 물어보는데 여기서 틀리게 만들 게 없다. 먼저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을 사용해서 어떤 이익을 내고 있다면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죠. 재산권이니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죠. 일단 물음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니다. 다음 2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요건 맞죠?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더라도 사업의 집행은 부정지된다. 다음 3번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다. 자, 이것도 처음 본 선지였지만 충분히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공익사업의 사업 인정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랑 협의를 거치고 수용 재결을 거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죠.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다. 요거는 충분히 동그라미 칠 수 있다. 다음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모르죠. 이 3번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모르는 선지가 3개나 되죠. 그래도 답을 찾아야 된다. 자,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재결을 했다. 자, 이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원하는 게 토지인지 보상금인지를 찾아야 된다. 저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을 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거는 보상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처음 보는 선지이기 때문에 물음표 X표를 쳤다. 그럼 이제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 3번은 물음표 동그라미죠. 4번이 물음표 X고 이러면 4번 답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만약에 물음표 X가 2개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옳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도 답은 4번이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 하천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천법 50조에 하천수의 사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맞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맞다. 이거는 한 번만 보면 안 까먹겠죠? 선지 보면 하천수 사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맞다. 다음 2번 수용 재결에 불복하거나 이의 재결에 불복한다고 해서 사업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죠. 집행 부정지다. 선지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맞죠? 다음 3번 사업 인정을 받게 되면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죠.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거치면 수용권을 획득하는 형성행위다. 어떤 절차를 거쳐요? 사업 인정 고시를 받고 토지 소유자와 보상금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 불성립 시 강제 수용을 위해 재결을 신청한다.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수용 재결이 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내면 토지를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 보면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주는 형성행위이다. 맞다. 여기서 형성행위라는 것은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자주 봤던 형성력이랑은 다르죠. 형성력은 판결의 효력이 바로 나타나는 거. 형성력을 보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이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서 인용 판결을 받고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형성력이 발생하죠. 그 말은 판결의 효력이 바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취소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거죠. 요게 형성력이었고 형성행위는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준다. 사업 인정은 일정한 조건을 거치면 수용권, 요게 없던 권리죠. 요거를 획득하게 해주는 형성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하허면 특대인이 있었고 하명허가 면허는 명령적 행정행위였는데 특허 대리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였죠. 특허 대리 인가를 생각해보면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특허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독점적인 권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선지였다. 다음 4번 손실보상 대상이 맞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손실보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맞는데도 이 부분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게 보상금이다. 요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보상금이면 보상금 증감 소송,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토지면 토지 수용을 반대하면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였죠. 선지 보면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 피보상자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다음 문제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요거는 처음 본 선지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를 때는 물음표 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음 2번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거 맞죠? 다음 3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거 맞죠? 다음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2023년 지방직이 나왔던 게 2024년 국가직으로 똑같이 나왔죠. 자, 4번 답 짓고 넘어가야죠.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말은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원한다는 거고 그럼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해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을 재결을 하면
피보상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여기서는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1번 선지를 몰랐더라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죠. 1번은 옳은 선지였다.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되는 이익은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맞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에서 영업 제한으로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만 보상하는 거지 투자 비용이나 기대 이익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한번 보면 충분히 암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랑 좀 헷갈리는 게 간접적인 영업 손실은 손실 보상 대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나 기대 이익은 간접적인 영업 손실도 아니라는 거죠. 요것도 기억을 해두고 선지 보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맞다. 다음 2번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보상금이면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보상금 증액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선지 보면 토지 소유자가 손실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맞다. 다음 3번 수용 재결에 불복하거나 이의 재결에 불복한다고 해서 사업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선지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집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맞다. 그리고 6장에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은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더라. 다음 4번 요거는 2023년 지방직 9급에서 나왔는데 바로 2024년 국가직 9급에서 나왔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였어요. 손실보상 대상이 맞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손실보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선지 보면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자, 이 부분을 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게 보상금이다.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틀렸다.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음 문제 5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요거는 헌법 23조 3항을 그대로 적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맞다. 자, 그러면 기억이 맞으니까 3번, 4번은 답이 아니고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이 맞냐, 리을이 맞냐를 보면 되겠죠. 니은 보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의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요거 모르죠? 처음 본 선지죠? 그러면 바로 리을을 봅시다. 리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맞죠?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요거 딱 맞는 얘기 하고 있죠? 그러면 기역 리을이 오르니까 2번이 답이다. 그럼 니은이 틀렸겠죠? 자, 그러면 리을을 먼저 보면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요게 중요한 거다.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의 재결을 받았더라도 이의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하지만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이의 재결 자체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맞다. 그리고 니은 보면 니은이 틀린 거죠.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하천법의 특별조치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냐? 아니면 관리청의 보상지급 결정에 의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히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그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다. 관리청이 보상지급 결정을 해야 발생하는 게 아니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선지다. 자, 니은 선지도 어찌 보면 해석 문제예요. 모르는 선지지만 해석을 잘 했다면 충분히 X 표시할 수 있었다. 다음, 디귿.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한다. 틀렸죠.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보상금이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리을이 옳고 니은 디귿이 틀렸더라.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역은 헌법 23조 3항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의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보상을 뜻하죠. 선지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맞다. 다음, 니은. 하천법에 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법률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지. 관리청의 보상지급 결정에 의해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천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이나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자, 하천법 관련 소송은 모두 당사자 소송입니다. 하천 나오면 당사자 소송,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선지 보면 하천법의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의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틀렸죠.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다음, 디귿.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보상금이면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보상금 증액 소송, 보상금 증감 소송의 경우는 당사자 소송이고 사업 시행자가 피고다. 선지 보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틀렸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죠. 다음, 리을. 이게 아주 좋은 문제인데 수용 재결의 불복 절차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의 신청 없이 90일 이내에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했다면 이의 재결을 받게 되겠죠. 이의 재결에도 불복하면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이의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니고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이의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만 이의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이의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선지 보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딱 맞죠?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맞다. 다음 문제 6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요거 맞아요. 이선지 국가직 7급에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몰랐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2번. 재결의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모르는 선지긴 하죠. 그런데 충분히 옳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기관이죠. 보상액을 줄지 말지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재결의 계산상, 기재상의 잘못이 명백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음표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넘어갑시다. 다음 3번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요건 맞는 선지죠. 요거는 기출에 나왔던 선지고. 다음 4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자, 요거는 틀렸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요것도 처음 본 선지긴 한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관이죠. 근데 이의 신청을 받고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했고, 그럴 때 수용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고. 그러면 1번과 2번은 옳은 선지죠. 1번 보면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보면 재결의, 이건 수용 재결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 재결의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 재결을 할 수 있겠죠.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다음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선지는 국가직 7급에서 2번 나왔었는데 사업 인정 고시 후 1년 안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여기서는 1년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사업 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수용 재결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사업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조건을 거치면 수용권을 획득하게 해주는 형성행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지 보면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다. 다음 2번 수용 재결의 계산상 잘못이 명백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정 재결이 가능하다. 왜 그래요?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옳은 선지였고, 다음 3번 보상액 산정 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의 상승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협의로 보상액을 산정했으면 보상액은 협의 당시 가격이고 재결로 보상액을 산정했으면 보상액은 재결 당시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협의로 보상액을 산정했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보상액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협의로 보상액 산정했으면 보상액은 협의 당시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선지 보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다. 다음 4번 요거는 국무원 7급에서 나왔던 건데 처음 본 선지이긴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의 신청을 해서 수용 재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수용 재결의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용 재결의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같은 것이고 이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죠. 그러면 수용 재결이 뭐예요? 이게 바로 원처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전 문제에서 수용 재결의 불복 절차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그러니까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의 신청을 했다면,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이의 재결을 받겠죠.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고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그러니까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하지만 이의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심판 자체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의 재결 자체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었죠. 여기서 행정심판이랑 다른 점은 이의 재결에 불복할 때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 행정심판에서는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죠. 요거 빼고는 내용이 똑같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의 적극적 변경, 그러니까 직접 처분까지 가능했죠. 여기서 토지수용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재결의 전부, 일부 취소 가능하고 보상액의 변경까지 가능하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선지로 가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죠. 이때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거는 수용 재결이 위법하다는 거죠. 원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문제 7번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틀렸죠?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자, 이러면 1번 답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못 넘어가면 2, 3, 4번이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자, 봅시다. 2번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자, 길게 썼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손실보상을 해주려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로 물어보는 건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거 맞는 선지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원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업권자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 아니다. 요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업권자라는 단어를 안 줬죠. 그렇더라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맞다. 다음 3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이거 처음 보는 선지지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공익사업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해당해서 토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해당해야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토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요거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생각해보면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민간 기업들이 아파트 지을 때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죠. 민간 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 공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다. 다음 4번 요거는 선지가 길지만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 단어를 보고 푸는 거죠. 자, 요거는 공법상의 권리 맞고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맞죠? 어떤 행정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이죠.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손실보상에 해당하니까 공법상 권리고 당사자 소송이죠. 이렇게 쭉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답이고 1번을 쉽게 줬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어렵게 줬죠. 다음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의 목적이 보상금인 경우는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 증감 소송의 경우는 당사자 소송이고 사업 시행자가 피고다. 선지 보면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여기가 틀렸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다음 2번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고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업권자에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손실보상 해주는 거다.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어려웠던 점이 어업권자는 단어가 없어서 그랬죠.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선지다.
다음 3번. 여기서는 민간 기업이 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공익사업이 될 수 있고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토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선지 보면 민간 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필요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다. 헌법 23조 3항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요거는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인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의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고 헌법 23조 3항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직접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다. 여기서 불가분 조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재산권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은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란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재산권 수용과 보상 규정은 불가분의 관계다. 법률로 재산권 수용을 하려면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출에서 이런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23조 3항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손실보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헌법 23조 3항이 불가분 조항이라는 견해는 법률에 반드시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출에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비슷한 게 헌법재판소는 보상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재산권을 수용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손실보상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비슷한 것이 있더라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법률로 재산권을 수용하려면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대법원은 보상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재산권을 수용했는데 그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법령에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이 법령의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을 바꿔서 틀리게 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보상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틀린 선지겠죠? 그리고 어디인지 선지에 없으면 헌법재판소인지 대법원인지 안 나와 있으면 대법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법령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인지 없는 선지가 한 개 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인지 대법원인지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기억을 해두고 다음 4번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의 경우는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공법상 권리고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지 봅시다.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맞죠?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맞죠?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자, 최신 5년 기출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풀면 풀수록 기출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국가직, 지방직 9급의 경우는 다른 기출에서 문제를 가져온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것이 더 확실해진다. 그럼 결론은 기출을 무한 반복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무한 반복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